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4강 관리규약과 관리규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속해서 그 입주민과의 계약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규약은 제가 누가 만드는 거라 얘기했죠? 누가 어떤 식으로, 무엇 때문에? 건물을 운영하기 위한, 건물을 운영 관리하기 위한 구분 소유자들만의 약속을 적어놓은 글. 근데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을까요? 시도지사가 공포한 표준관리규약을 바탕으로 우리 건물에 맞게끔 살짝 변해서 또는 많이 변형해서 만들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따끈따끈한 거죠. 얼마나 되지 않은 거니까. 자, 관리규약 보시겠습니다. 뭐 관리규약은 어떤 건물에 칭한다. 그 목적은 여기 보시면 규약은 집합금융 소유물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리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입주민과 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대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런 게 관리규약입니다라고 합니다. 자,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권을 가진 자. 누굴까요? 분양주. 점유자라 하면은 구분 소유자로부터 점유 부분을 임차받은 자, 점유자, 아시죠? 임차인. 전유 부분이라 하면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부분, 내가 사용하는 부분, 공용 부분이라면은 전유 부분을 뺀 나머지, 엘리베이터 승강기, 계단, 복도 이런 거죠. 여기 관리단이라 하면 본 규약의 목적물을 시행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 소유자, 구분 소유자의 단체를 관리단에 칭합니다. 구분 소유자의 단체 중요합니다. 관리위원회 하면 구분 소유자들이 선출한 운영대표, 관리단 임원이겠죠. 관리위원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관리인 하면은 이 본 건물을 운영 파트시키는 대표를 관리인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장이 할 수도 있고 또는 임차인의 대표가 할 수도 있고 임차인의 일부가 할 수도 있고 또는 관리소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이 밖에서. 그리고 만약 관리인이 임차인의 대표라든지 관리소장이라면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내용이고요. 직영상인이라 하면 본 건물에 구분 소유권 분양을 받고 자기가 장사하는 사람을 직영상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전용 사용권이란 전용 부분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런 얘기고요. 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계속 보고요. 사무실 보고 구분 소유자의 권리의 의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렵지 않고요. 신고의 의무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시도지사가 공포한 표준관리규약을 근거로 만들어 놨으니까 일반적인 내용이 많을 겁니다. 점유자의 권리, 점유자는 구분 소유자로부터 전유분을 인차받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관리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점유자의 구분 여기 보시면 동일한 의무를 갖는다 돼 있죠. 점유자는 구분 소유자와 동일한 의무를 갖는다. 단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앞 시간에 우리 박소영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구분 소유자와 점유자가 임차인이 같이 임차인 대표를 참석했을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가 내가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 점유자는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사전에 온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가서 얘기하면 되니까요. 구분 소유자는 변호사한테 법률적으로 한번 필터링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연대 채무 및 고지의 의무. 구분 소유자 및 점유자가
돈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특히 점유자는 구분 소유자한테 청구를 해야 되고, 이게 있죠. 3개월 이상 있듯이 구분 소유자가 돈을 내야 되고, 구분 소유자가 돈을 안 내면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또는 미래 구분 소유자가 연대해야 변제된다. 어떤 얘기냐? 경매받은 사람이 전유 부분에 대한, 죄송합니다. 공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미래에 경매받은 사람이 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도의 제한 및 지정. 본 건물의 몇 호는 뭐뭐 용도로만 지정한다. 본 건물의 7층은 교회 용도로만 지정한다. 본 건물의 몇 호는 수영장 용도로만 지정한다. 이런 건 당연히 하나뿐 없겠죠. 본 건물에 2개 오면 골치 아픈 건물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 건물의 약국은 110호는 약국으로만 짓는다. 그러면 다른 데 약국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정했기 때문에,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얘는 약국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잊으면 안 되고요. 하지만 그게 없는 게, 동종업계 중복으로 인한 입주자 상호 간의 가대 관계는 대표단 관리의 의결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되고요. 근데 크게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 내용도 제가 해보니까 제한할 수가 없고, 신선 입주업체의 영업 행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후입주업체의 서비스 영업, 똑같은 얘기죠. 근데 이것도 크게 수화학을 하나 있다. 3층에. 근데 6층에 수화학이 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땡땡 용도로만 지정한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할 수도 없다.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법으로 관리단 규정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려운 산을 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보시겠습니다. 금지사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보시면 공유 부분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는 뭡니까? 내가 끝집인데 복도를 막는다든지 주차장 일부를 내가 이 주차장 내 거야. 몇 호? 주차장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관리인의 사진 없이 전유 부분 4칸이라도 어떤 기둥이나 내력벽을 부수거나 개조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으로 쓰긴 했는데 거기를 갑자기 카페를 차린다든지 또는 점집을 한다든지 점집을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어쨌거나 주택으로 해보는데 거기서 장사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이러면 우리가 곤란해질 수도 있고 그분을 퇴거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그 관리계획이 적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고, 주차. 제가 그 얘기 드렸죠? 빌딩 같은 경우에는 광고 주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리인 및 관리소장의 승인 없이 건물 내 광고하는 행위 또는 주차하는 행위 이런 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쭉쭉 전유 부분 제가 뭐랬죠? 전유 부분은 어디까지 전유 부분이냐? 보시면 2세대 이상이 사용 연결되는 배관 배선까지는 전유 부분. 2세대가 연결되는 순간부터는 공용 부분. 배선 배관이 이게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벽 이런 거는 당연히 누가 봐도 전부 아니까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2세대 전인데 내가 만약에 한 세대예요. 근데 한 세대 배관이나 배선이 저쪽 멀리 가요. 옆에 호실 지나가서 막 지나가요. 지나가도 단독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거는 내 거. 2세대가 연결되면 그때부터 공용 부분. 아시겠죠? 그 다음 공용 부분은 계량기까지. 계량기는 공용 부분입니다. 계량기는 전용 부분이 아닌 공용 부분. 계량기까지. 당연히 이게 여기에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건데 여기도 규약상 공용 부분.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노인정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게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공유지분 단독 처분 금지. 어떤 얘기냐? 제가 대지권, 정유 부분이 있고 대지권이 있잖아요. 내
한 평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상가 30평짜리 아파트에 대지는 뭐 예를 들어서 5평 있다. 뭐 보통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근데 땅은 팔 수 없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땅은 떨어서 다시 팔 수 없다. 뭐 그냥 무조건 같이 붙어간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공유 부분의 전면 사용. 앞서 보셨지만은 특정 호실에서 여기 보시면 특정 호실에서 베란다, 옥상, 그 다음에 휴게실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읽어보겠습니다. 공유 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사용권을 가지면 그 사람은 그 공유 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하는데 그 유지 비용은 본인이 납부하고 부담하고 공유 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매달 제곱 회배당 최초 시행사가 정한 비용을 관리소에 납부해야 한다. 차후에 관리단을 설립되면 그 비용은 다시 정한다. 이해하셨죠? 보이지만 뭐 최초에 개발상 시행사가 있죠. 시행사가 너 공유부분 쓰는 좋은데 한 달에 얼마씩 내라. 그리고 관리비를 내라. 그 관리비는 그 돈 갖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기본 관리비나 공동 관리비를 빼주는 거죠. 근데 시행사 떠나면 그만입니다. 근데 새로운 주인의 단체인 관리단이 와서 금액을 새로 정한다면 이 부분들은 다시 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주차장의 사용 및 운영 보시면 구분사에는 공문제의 지분 따라 주차장이 있지만 그 사용권을 청구할 수 없고 이거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내가 돈을 받든지 내가 공짜로 되든지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관리인이 정한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한다. 있죠? 이해하시죠? 관리인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유료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공짜로 할 수도 있고 월 전기요금을 낼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럼 나 공짜로 하고 싶다. 그러면 너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100세대인데 주차면 70개예요. 그럼 한 집에 한 개도 못 돼. 그러면 야 2부제 하자. 뭐 5부제 하자. 이렇게 굳이 공짜로 하자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상가의 같은 경우에는 방문 차량이 있겠죠. 방문 차량을 뭐 언제 어떻게 공짜로 해줄 건지, 언제 어떻게 뭐 할인권을 받을 건지, 어떻게 할인권을 팔 건지, 그 돈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을 디테일하게 적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관리구역에 있습니다. 보통 관리단 집회 관리단을 최초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를 이제 건물 생겼어요. 관리단 집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 몰라.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이게 있습니다. 최초 관리단을 설립 구성하고자 할 때는 법을 잘 아는 자의 자문을 구하고 그의 조력을 받아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을 잘 아는 자 누굴까요? 법무사, 변호사 이 사람들한테 조력을 받아서 설립하는 것을 원칙한다. 왜 그러냐면 이상하게 막 설립하면은 또 그게 뭐 설립이 잘못됐다고 소송 거고 그런 일이 또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뭐 그것도 취소당하는 일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관리단 정기 집회는 초집 총회 및 통지겠죠. 그래서 그 소집 총회가 정기 집회와 동일한 얘기죠. 그래서 소집 총회 하기 전에는 서면으로 7일 전에 보내야 된다. 그리고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임시 관리단 집회를 언제 참석하고 있어. 관리인이 생겼어. 관리단이 생겼어. 입주자 분양 관리단 회장이 생겼어. 이거 내가 결정할 수 없어. 엄청 중대한 사항이야. 그럴 때는 소집 총회를 요청하는 거죠. 전 구분 소유자한테. 그래서 회의하자. 근데 다른 사람은 이거 회의해서 결정한 내용인데 관리단 회장이 임의대로 결정할 것 같아. 관리단 회장이 저한테 야 우리가 소집총회 요청하자. 구분 소유자 5분의 1, 20%가 모여서 발의하면은 또는 발의하거나 관리인한테 소집총회 하자 신청하면은 해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만약 하지 않으면 법원에다 승낙 받아서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의결권 행사, 뭐 지분율로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하죠. 다음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면으로 뭐 어떤 거에 동의한다. 서면으로 위임장을 쓰든지 뭐 동의서를 쓰든지 하면 4분의 3이 이상이면은 그 결의를 한 것을 본다. 종결한 걸 본다. 그 얘기입니다. 중요하고요. 서면이나 전자적 반부에 의한 합의했을 때도 한다. 근데 전자적 반부 아시죠? 우리 이거 문자로 문자가 아니죠. 어떤 뭐 전자 동의서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런 거 하면 되는데 이런 건 안 된다. 카톡으로 나 메토 내용에 동의함. 뭐 문자로 뭐 메토 뭐 동의함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위임장을 써서 또는 동의서를 써서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건 된다. 아시겠죠? 그런 건 된다. 또는 전자적 동의서, 전자적 동의라고 형식이 갖춰져 있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게 있습니다. 보면은 뭐 그런 게 돼 있고요. 해령은 뭐 보고해야 되고 뭐 읽어보겠습니다. 일부 뭐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쭉 보겠습니다. 한번. 관리인은 뭐라겠죠? 관리단 회장 또는 임차인 중에 한 명 또는 관리소장 이런 사람들이 관리인으로 선출할 수 있다. 참석 의결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접수한다. 근데 참석 못하면 4분의 3 보셨죠? 그렇게 된다. 그리고 최초 시행세 또는 본관리 목적 입증 시 선정된 구분 소유자와 개별 계약된 관리업체의 관리소장은 별도의 선거 없이 관리에 이렇게 하면 대행한다. 왜? 그 사이에 관리단 회장이 나오기 전에 몇 달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는 임시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뭐 해임, 뭐 관리인 회장 뭐 정리하고 싶을 때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관리인의 역할, 관리인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관리인의 의무, 관리인은 이런 의무를 가졌다. 뭐 직무가 이런 얘기 있고요. 위탁 관리, 뭐 위탁 관리 하는 거죠. 이렇다. 회계 처리 원칙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리는 관계 규정과 일반적인 인정된 단식 부기 방식의 회계 원칙을 따라서 처리한다. 단식 부기, 복식 부기가 있죠. 작은 건물은 단식 부기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큰 건물은 우리 주택건물법상 150세대 전유물이 150개 이상일 때는 법인 회계 기준에서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복식 부기 해야죠. 근데 뭐 50개 전유물이다. 그런데 뭐 금액이 얼마나 되기 때문에 단식 부기도 충분합니다. 단식 부기 아시죠? 복식 부기는 법인 회계에 준하는 거고요. 재무제표가 나오는 거고 단식 부기는 더하기 빼기 잔액 얼마 뭐 이런 방식 그렇습니다. 참 단식 회계일 때는 뭐 선수가 이렇게 42구조 2항에 있는 이런 서류만 해도 충분하다. 얘는 보관해야 된다. 뭐 그렇습니다. 매해년도 결산해야 되지만 여기 보시면 단 매월 고지서에 보고 챙겨야겠다. 관리소는 뭐 돈을 뭐 남을 수가 없어요. 뭐 모질하지 항상 관리소는 그렇기 때문에 뭐 보고해서 제로로 만든다. 뭐 그런 얘기겠죠. 회계감사 집합금융법 제26조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 150세대죠. 이상일 때 그런 내용입니다. 관리비는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직접비와 공동비. 말씀드렸죠. 직접비는 본인 점유자 또는 구분소유자, 직행상인이 직접적으로 사용한 전기, 수도, 강열비. 공동비는 이 건물을 움직이기 위한 비용 플러스 인건비. 그렇습니다. 관리비의 계산 및 부과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선수관리비 예치금은 이런 식으로 한다. 선수관리비 예치금 평균기계 관리비를 해서 관리비의 공백을 메꾸고 어떤 자금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기 추전 충당금은 뭐 다 아는 내용이라고 파악되고요. 관리비들의 가태료, 연체료 아닌가? 연체료, 가태료 잘못됐네요. 연체료를 이런 식으로 부과한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5개 광고물 및 인테리어 공사 58조
오개 광고물은 관리실에 와서 꼭 확인 점검을 받는다. 무조건. 그래서 관리실에 나중에 이런 오개 관리물 하객서를 꼭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행사 누가 도장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이고요. 다음 이어서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요. 관리계약서 및 동의서. 관리계약서를 임차인, 입주자, 분양주, 그러니까 그죠? 임차인, 분양주 두 사람한테 다 받아야 됩니다. 관리계약서. 관리계약서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돈을 받을 때. 돈 받는 게 중요한데 관리계약서 없으면 돈 받기 힘들겠죠. 임차인한테 물론 쓴 게 되지만 나중에 소송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다툼의 여지가. 그래서 임차인한테도 관리계약서를 받는 게 좋다. 그런 내용입니다.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자에 보시면 체계약도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이 관리계약서가 제일 작은 글자도 있어요. 그거는 도장을 받고 찢어서 관리소에 보관하고 있네요. 이 내용이 그게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으로 그래서 관리에 보면은 전용 부분을 제외한 공용 부분 하겠다. 그리고 입주문에 전용 부분, 전용물을 제외한 전용물이 있겠죠. 차, 오토바이 이런 거, 자전거 이런 거는 내가 공용 부분을 갖다 놔도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관리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죠. 관리 보면 그렇고요. 관리 기간은 2년. 이 3개월 전에 우편으로 보내라. 소장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계약 연장의 키맨. 소장님이 할 일인 거죠. 이런 건 해야 되고. 선수 관리비 및 관리비.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및 선수 관리비는 시행사 관리단에서 결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 구독 못 주겠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게 계약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고요. 보면 갑이 납부한 사항에 갑이 납부한 선수관리비와 관리비 예치금은 을이 본계약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적절하게 사용하되 그 증빙을 보관해야 된다. 갑은 어떤 경우라도 을에게 적법하게 납부한 관리비와 선수관리비는 민형사상에 반환 청구하지 않는다. 내용이 중요하고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 특정 호실에서 지급된 공용 부분의 전용 사용권에 대한 임차료는 제가 말씀드렸죠? 공용 부분인데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베란다, 휴게실, 발코니 돈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런 임차료는 관리소에서 청구하고 돈을 받고 그 비용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 관리비나 공동의 비용에서 차감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읽으시면 되고요. 하자보수, 관리소에서는 하자보수를 하는 사태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협조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보수에 보면도 전용을 하지 않고 공용만 하겠다. 손해배상 제일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그래서 이렇다. 경비한 게 똑같이 중요한 내용이죠. 책임지지 않는다. 공동질서 이런 일은 우리가 입주민들 질서 지켜야 된다. 그 내용이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그래서 밑에 관리규약 동의서 어디 있어요? 땡땡은 앞에 관리규약 했잖아요. 관리규약을 동의한다. 그리고 계약한다.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짧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짠짠하게 있어요. 글자가. 앞에 있던 내용을 다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책이 있으면 앞에 걸 다 주고 뒤에 거를 앞에 거는 줘버리고 뒤에 거를 찢어서 딱 보관해서 어떤 그 헤드호시에다가 딱 저장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양주는 무조건 관리 계약을 해야 되고 임차인도 관리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후에 관리비 소송에 휘말렸을 때 다툼의 여지가 생기지 않는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중요하고 또는 그 관리비 말고 전용 부분에 대한 피해가 생겼을 때 전용물, 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그런 전용 부분에 대한 피해가 생겼을 때도 관리 계약서가 없으면 다툼의 여지가 생기고 관리소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한권에 되어 있지만 책자로
한국에 돼 있지만 책자가 제가 없네요. 한국에 돼 있지만 이 관리 규약이 쭉 이렇게 있고 한국 책자로 그리고 이거 다 설명을 줘야 되지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죠. 입주민한테 분양 구분 소유자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 원래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책이 있으면 한번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또 일반적인 내용을 쓴 거고요.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여기 밑에다가 관리 밑에다가 다 읽어보았으니까 이거 더 써주시고 이걸 찢어서 책을 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약서와 관리 규약을 알려주고 우리는 계약서를 보고하고 이런 형식의 업무를 진행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관리 규약과 뭐 이런 부분은 차후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이거 보통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의를 2번씩 한다고 말씀드렸죠. 2번씩 한다고 했으니까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빠지신 분도 한번 동영상 보시고 다음에 와서 한 번 더 하니까요. 같은 내용을 조금 틀리게 한 번 더 하니까 그 시간에 와서 2번 배워도 문제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